자, 함수의 극한은 25개의 유형이었고 얘는 21개의 유형인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17번 유형 정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는 3개인가? 4개구나. 그거는 뭐 그렇게 없어요. 17번까지면 한 2번 하면은 화면에서 이렇게 내 모습이 이렇게 잡히면 화내는 거 같잖아. 서주연이. 자, 연속이라는 개념은 1번 유형부터 할 거고 우리가 표현을 한번 볼게. 자, 앞으로 우리가 기호를 미적분 1에서는 기호를 좀 색다르게 쓸 겁니다. 첫 번째, A 이상 B 이하 는이 붙어 있지?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쓰기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시작 숫자, 끝나는 숫자를 A, B 순서상으로 일단 무조건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런데 이쪽에 는이 붙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뭐를 했니? 대괄호를 하는 거야. 는이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는이 안 붙어 있는 건 다 뭐 했어? 소괄호. 그럼 이제 앞으로 소괄호가 있으면은 는이 없는 부등호, 대괄호가 있으면 는이 있는 부등호.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죠? 여기 이제 문제상에 나올 거라서 그냥 설명한 거야. 자, 그럼 1번 유형 가볼게. 어렵습니다가 아니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 10번 유형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 어렵게 시작할 거야. 자, 첫 번째,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이 나와 있다. 자, 우리가 1단원에서 뭘 배웠니? 함수의 극한. 극한이 존재하는 함수들을 이렇게 배웠죠? 일단 함수라고 해볼게. 너희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 우리는 큰 틀에 함수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미적분 1 들어와서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와 어떤 값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파트, 함수들, 그렇게 두 개로 구분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지? 까먹었다. 어서 와. 2단원에서 연속하는 함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 중에서도 연속하는 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x값이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 구멍 뚫리고 이렇게 갔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긴 하는데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면 얘는 연속하는 거니? 아니지. 끊겨 있는 거야 그냥. 끊겨 있으면 그냥 눈으로 딱 봐서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다 불연속인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어져 있으면 연속, 끊겨 있으면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면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a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있어서 이 부분에서 지금 끊겼네. 끊겨 있으니까 이 파트에 들어가는 거야.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연속하지 않는 불연속. 그러면 우리는 연속하는 함수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저기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말을 잘 알아놔야 돼. fx가 x값이 a에서 정의되어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함수값이 존재. 요 뜻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a에 대해서 색칠된 부분이 어딘가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딘가는 있네. 됐죠?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조건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는 극한값. fa라는 것은 함수값. 그게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처럼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르면은 불연속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색칠된다면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연속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3단원에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요 안에서도 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울 수 있는 큰 틀은 요 정도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냥 큰 틀을 포함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본 거고 이제 하나씩 보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 미적분 원 하는 학생들 치고는 잘하는 편이야, 너희.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일단 연속인 함수가 여기다가 밑줄 하나 쭉 칠게. 그리고 너희는 여기다가 딱 적는 거야. 뭐라고 적냐면 일단 무조건 다항함수라는 것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연속인 함수입니다. 묻고 따지지도 말고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 1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 2차 함수 우리가 배운 것까지만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다항함수를 가지고 와서 그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도 무조건 연속인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함수 있을 때 이렇게 되더라도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지? 끊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연속인 거야. 그래서 다항함수 전체의 절대값 씌운 거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근데 x에만 절대값 있거나 y에만 절대값 있으면 안 된다. 식 전체에 절대값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만 일단은 판단을 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연속이네. 먼저 직관적으로 쉽게 알고 가기 위해서 일단 적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판단을 해볼게. 자, 일단 우리는 그래서 이제부터 판단할 때 연속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만약에 x값이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a 플러스 a 마이너스가 같은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도 해야 되겠지? 그러면 a에 대한 함수값 얘도 같은지. 그래서 우리는 연속에서는 하나 더 추가돼서 함수값까지 같은 거를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랬죠? 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일단 요렇게 표현. 자, 는이 붙어 있을 때는 물론 얘는 x값이 0보다 크니까 0 플러스가 되고 x값이 0보다 작으면 0 마이너스의 극한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는이 붙어 있으면 얘가 0에 대한 함수값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얘를 하려고 리미트를 씌우는 게 좋니? 아니요. 귀찮잖아, 그치? 우리는 함수값으로 판단하는 게 더 편합니다.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래서 다항식들이면은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숫자를 대입하고 대입한 게 서로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참. 말해요. 뭐라고? 맞은 거예요. 참. 난 3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참. 자, 그러면 니은은 1 집어넣으니까 0 나오니? 나오네. 그치? 그럼 니은 되는 거야.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3. 3 나오네? 2. 다른 거네? 그럼 얘는 불연속인 거야.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첫 출발 문제로 이 정도 시험 문제 나오면 첫 페이지에 나오겠죠? 이제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53번과 54번을 봤을 때 요거 한번 갈게. 53번 fx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유리함수. 유리함수. 우리가 배운 건 당연히 1차분의 1차분의 상수밖에 없지만 그냥 몇 차분의 몇 차, 다항식분의 다항식 나오면 무조건 유리함수다. 자, 그러면 일단 fx, gx가 다항식이겠죠? 이런 유리함수에서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얘가 0이 되는 x 값에서는 불연속. 우리는 분모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분자는 따질 필요 없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함수 값을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정의역이 뭐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x값이 0에서는 함수값이 없어. 그러면 0에서만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도 알 수 있겠지.
이렇게 되잖아. 0에서는 점근선이어서 만나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0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따지지도 말고.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볼게. 얘가 이놈에서 불연속이래. 쟤를 0으로 만드는 x가 뭐니? 인수분해에서? 2, 3. 그럼 a는 2, b는 3, 더하면 얼마?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요 내용만 알면 유리 함수는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딴반에는 이걸 안 했는데 기본부터 하기 위해서 너희는 요거부터 하고 갈게. 네. 딴반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가 나와요. 아, 나 어제 5시에 잤어. 왜요? 아, 우리 아들이 너 배가 하니? 아니요. 배가 한 사람. 오! 오, 너희 하네. 그럼 너희는 김블루 알겠네? 네. 걔 너무 웃기던데? 젠슨왕이 초대했잖아, 걔. 네. 와, 유튜브 보다가 죽은 줄 알았어. 새벽 5시에 잤네? 왜 웃어? 난 보면 안 돼? 저 자식들 봐라. 어떻게 해볼까? 3시까지 남겨요. 아, 어? 5시까지 남겨요. 새벽 5시까지? 안 되지, 그거는. 자, 불연속이 되는 x값. 무슨 함수니? 유리함수. 유리함수죠. 분모의 식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일단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분모는 뭐니? x분의 1. 내가 분모를 물어봤다? 얘들아,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분모는 일단 뭐니? 나 대답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아니, 왜냐면 애들이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려고. 이거 시험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하는 거야. 자, 그냥 따지지 말고 얘가 분수가 있네. 그럼 얘 분모가 있지. 네. 근데 여기 또 분수가 있지. 네. 그럼 얘가 분모가 있네. 지금 얘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분모는 일단 1차적으로 뭐니? x지.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뭐니? 0. 그래서 일단 x는 0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붙어 앉아, 떨어져 앉아. 자리도 많은데. 그렇게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일단 첫 번째 분모를 할 때는 얘를 가지고 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올라가서 분수가 하나 더 있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체가 또 뭐가 되니? 분모가 되겠네. 그러면 x-x분의 1이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할게. 얘 걸리적거리니까 분모 분자에 뭐 곱하냐면 x를 한번 곱해볼게. 자, 분자에 x를 곱하면 얼마가 되니? x제곱 마이너스 1. 분자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물론 2-가 있지만 2-는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분모.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뭐니? 풀마 1. x값은 풀마 1. 여기서도 불연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개에서 불연속이다? 3개에서 불연속. 아, 트램이 나오네. 탄산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됐습니까? 네.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2번 유형도 첫 페이지에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아, 두 번째 페이지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 자, 그래프가 나와, 식만 나와 있는 거 말고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경우로 갈게. 뭐라고 적혀 있니? 직관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연속,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주희야, x값이 어디에서 불연속이니? 쭉 얘기해. 그 두 개에서만? 네. 그쵸? 이건 초6도 할 수 있겠다. 그죠? 끝난 거야. 됐죠? 다시 돌아갈게. 257번. 자, 그림을 좀 작게 할 수밖에 없다.
뭐 책에서도 그림이 보이니까. 자, 일단 요 유형은 문제 지문상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라고 돼 있니?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3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자, 는이 붙어 있는 걸, 둘 다 는이 붙어 있는 거를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색칠되고 이렇게 색칠되는 거니까 닫혀 있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이렇게 되면 구멍 뚫리고 구멍 뚫리니까 그럼 반대로 무슨 구간이다?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한쪽이 닫히고 한쪽이 열릴 때 그러면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도 상관없다. 어려운 건 아니죠? 학교쌤이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얘기한 거다. 나는 끝났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얘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2 이상이고 x값이 3 이하에서만 보래.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이쪽 편은 절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불연속이나 극한값을 따질 때 마이너스 2 왼쪽에 그래프 없으니까 좌극한이 없는데요?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숫자의 어디? 사이에 있는 숫자만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경계에 있는 숫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 그럼 봅시다. 기억 리미트 x 값이 0 fx 1단원에 나왔을 문제가 되겠죠? 0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네. 뭘로 존재합니까? 1로. 1 하나하나 할 때 이해 안 되면 다 얘기해야 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초가 3 미만. 그러면 요 안에서 얘가 뭐라고? 극한값. 극한값. 얘가 뭐라고? 함수값. 같다. 그럼 그 얘기는 뭐라고? 연속. 연속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뜻이야. 됐죠? 연속하니? 이어져 있니? 네. 끊겨 있는 게 없니? 그럼 참이네. 자, 그러면 fx가 불연속인 거, 즉 끊겨 있는 x값의 개수는 x값이 뭐에서 끊겨 있니? 마이너스 1이요. 아유, 지워야 되겠네.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1이랑 0 두 개밖에 없습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틀렸네. 자, 요게 이제 2번 유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겠죠? 네. 넘어갈게. 자, 레벨 3가 두 개 나왔다. 잘 봐요. 자, 어려운 문제는 두 가지 해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자, 레벨 3 문제 같은 것들은 해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방법이 식으로 하는 해석 방법이 기본 방법이고, 약간 너희들이 지향해야 되는 방법,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되는 방법, 이거는 전부 해설이야. 해설에 나와 있는 거야. 지향해야 되는 방법은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식으로 하면 너무 많이 적어야 돼. 한 9줄을 적어야 돼. 근데 그래프로 하면은 그냥 그것만 이동해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를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해석을 첫 번째 이 문제는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일단 적지 말고 와볼게. 나중에 해석이 잘 될 거야. 자, 마이너스 2에서는, 자, 일단 gx는 요 놈이랑 이상한 놈이랑 두 개로 구분되어 있지만 얘가 fx잖아, 그렇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끊겨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우리는 이어져야지만 연속이 되겠죠? 이어져야지만 연속이다. 자, 근데 마이너스 2 이상에서는 fx를 그냥 그대로 두래.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둔 거야. 됐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서 가볼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즉 이거를 기준으로 이쪽 편의 그래프는 요게 뭔지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고1 때.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Y축. fx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봐봐. fx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놈을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K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뭐가 되도록? 연속하시오라고 했지. 그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노란색과 쭉 부드럽게 이어지겠니? 1. 그렇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맞지? 그러면 1만 올라가면 되네. 그래서 답은 1인 거야. 그냥 끝난 거야. 식을 적을 필요도 없는 거야. 됐지? 이게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인 거야. 됐죠? 요런 것만 적어놓지. 요런 거. 요런 건 좀 중요하니까. 어떤 식이 있을 때 거기에 상수가 더해지거나 빼져 있다? 그럼 무조건 Y축 평행 이동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 자석이 있으니까 좀 편하네, 그래도. 얘는 잘 붙는데 얘는 안 돼. 얘만 되는 거지. 오, 좋네. 자, 62번 레벨 3인데 해석만 가볼게. 자, 일단 닫힌 구간 나왔죠? 첫 번째, 여기에서 연속이 되시오. 그럼 우리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a 이상이고 x가 a 플러스 2야. 여기가 몇 차이 나니? 차이요. 2 차이 나네? 자, 이 범위 안에 그래프만 딱 생각하면 거기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들어가네? 됐죠? 자, 여기에 는이 붙어 있다. 나는 두 개만 해볼 거야. 첫 번째,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1 이상 3 이하 그래프 너희들 그래프에서 진하게 색칠해봐. 1 이상 3 이하 그래프, 1 이상 3 이하 그래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1 이상 3 이하 그래프만 색칠하는 거야. 색칠했습니까? 그 색칠을 잘못하면 이 문제는 그냥 무조건 틀려버리는 거야. 됐니? 네. 다 된 것 같네. 잘 봐. 1 이상 3 이하니까 맞는 사람 손 들어봐. 2명, 3명.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죠? 3 이하니까 3에 있는 함수값도 생각을 해줘야 돼. 됐니? 그러면 저렇게 색칠하고 남겼대.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 없겠지? 연속이니? 아니요.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4를 집어넣어 볼게. 4 이상 6 이하. 요것도 한번 색칠해 볼래? 했니? 자, 4 이상 6 이하는 이렇게 됐네? 맞죠? 네. 연속이니? 네.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아, 그러면 1은 안 되고 일단 4는 돼. 그러면 2, 3, 5, 6, 7 요것만 너희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요걸 잘 생각해야 돼.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줄게. 그래도 틀린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똑같이 설명해줬다, 내가 딴 반에도. 다르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요런 게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이제, 뭐야. 심화 유형이네? 벌써? 3번인데? 잘할 수 있나 한번 보자. 극한만 잘하면 연속은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누차 했다. 네. 와. 일단 첫
번째 줄에 63번, 64번 둘 중에 뭘 해볼까요? 63번 갈게. 자, 63번에서 이렇게만 갈게. 자, 첫 번째 갈게. F, 여기 보이네? 2에 대한 자극한이 2니?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러면 기억은 참.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한을 안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요거 가볼게. 합성함수다. 2 플러스인데 뭐부터 해야 되니? F. F. 그 다음에 G. 자,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변화가 있느냐? 요거를 생각하라 했다. 아, 저거끼리만 먹고. 아. 얘네들도 나눠줘. 자, 승관 받아. 자, 2 플러스 간다. F. 2 플러스 여기네. 여기에 뭐 적어야 되니? 1 플러스 1마. 1보다 작은 값에서 근접하죠? 1 마이너스. 아하. 요거를 생각해야 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다. 아래쪽에서 근접하냐, 위쪽에서 근접하냐. 요것만 필요해. G. 1 마이너스 뭐니? 1. 그러면 참이네. 끝난 거야. 됐죠? 자, 이제 요거는 디귿 때문에 연속 단원에 넘어온 거다. 연속이다, 이제. 자, 연속이기 때문에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제 세 개를 생각할게. 얘는 G부터 F. 자, 우리가 여태까지 얘는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난 요 놈부터 할게. 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G2는 얼마니? 2에 색칠되어 있는 거 여기지? 그러면 2. F2는 얼마니? 1.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색칠되어 있는 곳을 가야 돼. 색칠되어 있는 거. 근접하는 거 가는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 한번 갈게. 주연아, G부터 갈게. 2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승관아, G의 2 마이너스 G 1 플러스 F의 1 플러스 뭐니? 1. 그러면 세 개가 같으니까 연속 끝난 거야. 됐죠? 할만하죠? 자, 요 세 개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디귿에서. 일단 연속은 됐습니다. 없습니까? 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연속은 이것만 하면 이제 쭉 끝난 거야. 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지 않는 이상.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끊겨져 있는 것들 어떤 걸 주어주더라도 극한값 존재하는 거, 연속하는 거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성까지 들어가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 G가, X값이 2에서 G는 연속이니? 네. 아니요. 불연속이지. F는 연속이니? 아니요. 불연속이지. 그러면 합성한 FG는 연속이니? 연속이네? 이해됐죠? 각각 다 불연속이어도 합성했을 때는 연속이 나올 수 있다? 우리 그 기억니은디 그 진입 판정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야. 거기서. 어떤 하나의 값에서 얘도 불연속이고 얘도 불연속이면 얘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데 알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연속이 나왔다 일단.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둘 다 불연속이어도. 여러 가지를 다 익혀놔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최고봉의 문제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너희에게 맡길 건데
요게 모든 숫자에 대해서 값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레벨 2지만 우리는 레벨 3로 고칠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필요한 숫자들에 대해서 값들이 다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가? 자, 일단 가볼게. 자, F를 거치고 F를 거쳤을 때 이렇게 갈게. 우리가 X값이 합성을 했네? 합성을 했는데 아까처럼 X값이 뭐해서 둘 다 불연속이겠지만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연속인 것들에서는 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럼 우리는 조사해야 되는 게 딱 그래프 봤을 때 X값이 뭐해서 조사를 해야 되니? 2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야. 잘 봐. 요 놈 F에 대해서 X값이 2에 대해서 불연속이니까 요 놈에 대해서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저기에 뭐라고 나와 있니? A 값의 합.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2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뭘 더 구하래?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가 합성을 할 때, 합성함수 할 때 정말 많이 했는데, 자, 여기에다가 x를 어떻게 집어넣대? 정의역이 x다. 그러면 여기 집어넣어서 나오는 치역은 뭐가 되겠니? G의 정의역. 아니, 일단 y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 거쳐서 일로 오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우리가 했잖아, 그치? 근데 얘놈은 요 놈에서는 뭐가 되는 거니?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정의역 x로 판단해서 요 놈의 치역 y. 그럼 결국 여기에서 여기로 도착하는 우리는 이걸 많이 순서상 대응표로 많이 했거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 일단 아무런 게 나와 있지도 않지만 우리는 안 되네, 얘는? 얘도 안 되네? 왜만 되나? fx의 식이 뭐니? Y는 X 마이너스 3.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지 못하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자, 일단 3 증가할 때 3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1이야.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네. 아,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얘가 y는 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먼저 세워놓고 출발해 줘야 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갈게.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정의역 어떤 놈이 불연속이었다고? x값이? 2일 때. 2였네 라고 할 수 있죠? 맞죠, 맞죠? 이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안 했으면은 너희들은 A 값을 구하시오 했으면 하나면 하나 적고 두 개면 두 개 적고 세 개면 세 개 적어야 되거든? 근데 합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애들은 이걸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것만 할 거야. 2에 대해서만.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2 되기 위한 그 출발 값은 뭐니? 뭘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 5지. 아, 그럼 5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돼. 그래서 5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거도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딱 보면 뭐니? A 값의 합이면 당연히 2, 5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합하면 7. 답이 없는데? 5번에 있습니다. 아, 5번에 있나? 일단 답을 구할 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 작업을 갈 테니까 잘 봐. 이제 숫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돼. 자, 변화 볼게. 2 플러스 뭐니? 모르잖아, 높이를. 그럼 우리는 요 높이를 구해놔야 돼.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 플러스는 뭐가 되니? 2 플러스는 0. 아니, 마이너스 1. 합성함수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은 뭐니? 마이너스 1. 아니, 1. 1.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저 그래프로 그냥 가는 거야.
마이너스 1에 대한 높이나 1에 대한 높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또 가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 구해야 돼, 전부 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다 어떤 값이니?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 마이너스 한 거 이해되니?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같지 않네. 그래서 불연속이다. x값 2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야. 그럼 너희가 판단할 것은 5에 대해서만 판단해 보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할 수 있겠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가 없으면 함수값 높이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야. 식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엄청 어렵다. 진짜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높이가 숫자로 안 나와 있으면 애들이 할 생각을 잘 안 해. 왜? 식을 안 세우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더라도 1차 함수, 2차 함수는 식을 세울 수 있잖아. 네. 그죠? 그래서 식 세우는 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갈게. (66번의) fx식을 구할 수 있겠니? 그림을 그려봐. 우리 그림 그리기 연습하자. 그냥 막 그리지 마. 그냥 막 그리지 마. 어떻게? 합성함수니까 우리는 그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0 플러스 0 마이너스 0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에 f가 있네? 그럼 여기에다가 저 fx의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 다음 그냥 g만 이렇게 표현할게. 자, 여기에 있는 요 표현에 따라서 그림을 여기다가 딱 그려놔봐. 그리는 연습 갈 거야. 그 다음 것도 그리는 연습 할 거야. 못 그리면 안 돼요. 나중에는 좀 빠른 방법을 가르쳐 주겠지만 지금은 그림을 그려서 할게. 다 그렸니? 네 안 그렸는데? 그랬구나. 자, 일단 0이 아닌 곳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0에 대한 함수값은 0이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색칠해 놓으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0 0 0 이렇게 됐네. 됐죠? 네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 마이너스 1에 근접하는 극한을 가지니까 우극한이 되는 거다. 가운데 있는 거는. 됐죠? 자, 그러면 항상 요 가운데만 변화를 생각해서 변화가 있으면 우극한, 좌극한을 표현하고, 얘를 할 때는 그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얘가 무슨 함수니? 2차 함수 2차 함수, 다항 함수지. 다항 함수는 이것들이 필요가 없다고. 그냥 마이너스 1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두 개의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나오고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1 나오네? 그러면 연속하려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 값은 얼마? 1.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67번도 FG로 가는 거네. 자, 요거까지 하고 쉴 테니까 잘 봐요. 다 적었죠? 네 67번 똑같이 할 건데 얘는 뭐에 대해서 보는 거야? F가 끊겨 있는 게 어디서 끊겨 있어? 출발하는 게 2에서 끊겼잖아.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여기 출발할게.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하고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봐. 또 그림 연습. 2차 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축. 그렇지. 축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 대사한테는 가소롭지. 네. 아니요. 왜? 저도 이거 어려워요. 아, 너는 3단원부터가 잘하는구나. 그래프. 함수의 연속만 못해요. 아, 근데 연속도 쉬운 4점, 중간 난이도 4점에서 꽤 나오는데. 다 그렸니? 네. 자, 내가 이걸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 잘 봐요. 일단 뭐에 대해서 끊겨 있니? 이에 대해서 이걸 일단 먼저 그리는 게 첫 번째 단계. 됐죠? 자, 2차 함수, 1차 함수네? 연속되는 거지. 좌우에서는. 이 집어넣으면 뭐 돼? 7, 7. 이 집어넣으면 뭐 돼? 3, 3. 여기는 구멍 뚫려 있고 여기는 색칠돼 있네? 아, 그러면 7에는 구멍 뚫려 있고 3에는 색칠돼 있다. 이걸 하는 게 두 번째. 됐죠? 2차 함수가 그리기 쉬워? 1차 함수가 그리기 쉬워? 2차 함수 1차 함수가 그리기 쉽지? 1차 함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입니다. 음수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2차 함수는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축을 생각하래. 얘가 축이 어디니? 0, 0. 0은 얘보다 왼쪽에 있네? 그럼 그래프가 높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되겠다라고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죠? 2차 함수, 1차 함수 섞여 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요거는 순서를 좀 잘 기억해놔. 그럼 끝났어. 자, 태연아. 그래프를 잘 봐. 2 플러스 플러스 3. 3 마이너스. 중간에 항상 생각해줘야 돼.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3. 3. 그러면 얘와 얘는 얘가 2차 함수니까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3 집어넣으면 되니까 3, 그럼 우린 요것만 판단해야 되잖아.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K 플러스 10. 7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50, 마이너스 10, K. 얘가 서로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네. 넘기면 4K, 넘기면 40. 그러면 K는 10. 이렇게 딱 끝나네. 됐죠? 오케이. 얘가 딴반에는 설명 안 했던 두 문제다. 우리는 하고 넘어가자. 네. 진도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은 있는, 레벨 3는 아니지만 이런 걸 모의고사로 따지면 쉬운 4점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연습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죠? 네. 자, 유형 4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쉬었다 갑시다. 비밀 기준. 딴 반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 네. 자, 봅시다. 함수의 연속과 극한값 4번 유형입니다. 첫 번째, x값이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함수값은 그대로 여기로 왔네? 근데 이 극한값이라는 것은 우극한과 좌극한 함수값 이렇게 다 같다. 이해되는 얘기죠? 뭐 이건 뭐 별로 설명할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대표 문제부터 하나 가볼게. 쓰레기를 버린 거야? 진짜. 자, 일단 fx가 x값에서 1에서 연속이래.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것은 조금 전 내용에 의해서 x값이 1에서의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같다. 아이고.
요거를 생각할 수 있다. 괜찮죠? 만약에 2면은 1을 2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먹으면서 적어야지. 다 풀었어? 와. 아유, 딴 반에도 내가 연속 딱 들어가는데 테스트 하나 풀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미리 연속을 풀어왔더라? 몇 번 유형까지 풀었냐니까 14번 유형까지 풀어왔던데? 채점까지 다 해서 왔더라? 너희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풀 수 있는 것들은? 자, 연속이 지나면 이제 미분계수부터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그래도 방학 안에 중간고사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스매싱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봅시다. 일단 우리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와도 그냥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은 뭐니? 기본 저거 x-1의 인수. 분모의 1 집어넣으면 0되네? 분자의 fx가 뭔지 몰라도 0되지? 그러면 0분의 0꼴을 만드는 인수를 뭐 해야 되니? 약분해야 되겠지. 약분하면은 그냥 이제는 다시 적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하는 거야. 요렇게 해도 그냥 상관없겠죠? 시험 문제 풀 때는. 그죠? 괜히 옆에다 다시 또 적고 하지 마.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이제 분모는 1이 됐고 요거 2개씩만 남아있는 상황이야. 이 리미트를 여기에다가 취해주면 뭐가 되니?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리미트를 이 fx에다 취해주면은 얘가 요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f1을 적어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물어보는 게 f1이니까. 아, 얘가 4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f1은 얼마? 2.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69번, 70번 다 비스무리한 문제고 71번, 72번도 다 비스무리한 문제고 여기 레벨 3는 그래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갈게. 71번만 한번 가보자. 풀이를 다 해줄 건 아니고 72번으로 가볼까? 72번 가볼게. 자, 72번에서 x값이 2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x값이 2에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다 똑같아야 되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나왔네. 좌극한, 이 요놈이래. 우극한, 이 요놈이래.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되니? 같다. 그러면 서로 같다라고 하면 a 값은 뭐니? 2가 나왔네? 2를 집어넣었더니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어떤 값을 가지니?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뭐하고 똑같니? 함수값하고 똑같죠. 그럼 여기다가 4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6.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4번 유형은 그냥 좀 지나가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려운지 한번 봅시다. 좀 복잡하네.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겠대. fx가 앞에서도 많이 봤죠? 어떤 걸로 끊겨 있대. 그런데 요놈도 일단 연속함수래. 그럼 뭐하니? 집어넣은 게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앞에서 1번 유형에서 했던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볼 필요 없네. 분자의 위쪽 식에 1 집어넣으면 뭐니? a-4. a-4. 아래쪽 식에 1 집어넣으면 뭐니? e-a. 그러면 얘가 같아야 되겠네. a 값은 얼마니? 3. 끝. 2지. 빠르면 얘기해라. 요게 처음으로 걸림돌이 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자, 풀이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위쪽 식에 뭐 집어넣어야 돼? a. A. 아래쪽 식에 뭐 집어넣어야 돼? a. 얘가 어떻다고?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야, 아무도 얘기 안 해, 진짜. 말을 했어?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볼게. 일단 풀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적을 필요 없다. 다시 풀어보면 돼. 자, 여기까지는 끝이 났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A 값을 구하시오 뭐 이래서 잘 모르겠대?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 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연속이 되게 하는 실수 A 값이 존재할 때라는 말이 이렇게 있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판별식? 일단 얘기해봐. 일단 얘기해봐. 뭐든지 얘기해도 괜찮아. 딴 사람도 얘기해도 괜찮아. 판별식. 뭐 판별식 뭐 어쩌라고? 판별식을 써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제 등호가 이렇게 이 K가 뭐야? 뭐 초과니 미만이니 뭐니 그걸 얘기하지. 0 미만. 0 미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뭐야? 혹은 허근? 그럼 허근을 가진다. 그게 존재하는 거야? 실근에 가져야 된다. 실근을 가지는 게 존재한 거니? 실수 A잖아, 그지? 실수 A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2차 방정식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을 가져야 되겠네, 그지? 아, 그러면 중근이 돼도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도 상관없잖아. 아, 그래서 요 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이상이다. 요것만 쓰면 그냥 끝나는 거야. 네. 자, 요거만 적어놓도록 할게. 주황색. 요게 좀 색다른 표현입니다. 수열이네. 자, 내일부터는 왜 아연이 왜 뭐? 우산 없어? 아, 있어? 없는 사람? 비 맞고 와야지. 화장실 앞에 우산 많잖아. 근데 그걸 쓰고 갖다 놔줘야 될 것 같아. 예전에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 막 가져가라 했잖아, 내가. 근데 많이 없어졌더라. 뭐 부서진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그것만 놔뒀던 것 같아. 저기서 실장님한테 얘기하고 가져가라, 승관아. 알았지? 비 맞고 가지 말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특강이지. 특강을 하면 6시간을 하게 될 거야. 해봤니? 안 해봤죠? 내가 시간표 보냈다. 그래서 너희 반은 뒤에 수업하기 때문에 4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4시부터 6시까지는 미적분 1 특강하는 사람은 교실로, 미적분 2 특강하는 사람은 밑에서 테스트실에. 그 다음에 6시부터 8시까지는 반대로 미적분 1 특강하는 사람들은 테스트실로, 미적분 2 특강하는 사람은 교실로. 그런 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둘 다 교실에서 지금처럼 수매싱. 그래서 6시간을 있게 될 거니까,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 얘네들처럼 먹을 거를 다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다. 냄새 나는 건 안 돼. 핫바 안 됩니다. 샌드위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밥도 상관없습니다. 김밥이 조금 냄새 나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 먹어도 돼. 그래서 먹을 거를 옆에다가 딱 두고 먹으면서 수업을 들어. 알았지? 6시간 생각보다 길다. 네. 근데 너희는 8회만 하면 되니까. 8회면 그렇게 길진 않다. 요번 여름방학 잘해가지고 2학기 성적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죠? 네. 나는 요번 기말 성적을 만족한다.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 아, 다 만족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 잘못이고. 만족한 애가 한 명도 없네? 큰일 났네. 나는 10점 이상 올려야 된다. 손 들어봐. 조연은 10점 이상은 안 올려도 되고? 그치. 10점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너희 숙제가 생각보다 미흡하다? 잘 안 들어, 이 자식아? 서주연,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숙제가 미흡하다? 이제 특강을 하더라도 숙제는 그날 검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자, 앞에 것까지 만약에 미흡한 거는 일단 내비도 오늘 숙제부터 검사를 할 거야, 2단원부터. 근데 금요일날 왔는데 마지막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할 때 일단 숙제를 먼저 훑어보고 수업 진행할 거야. 미흡한 사람은 4시에 오는 게 아니고 2시에 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지금부터 밀리면 안 돼.
그리고 너는 테스트 점수 하나도 안 보냈어, 지금. 내가 성적표를 보내는데, 너는 그냥 여태까지 너가 맞아왔던 점수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 찜찜한데, 진짜. 아, 나 그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아. 나는 뭐 차 타고 가니까. 나는 이렇게 오면요? 어? 눈이 이렇게 오면요? 차? 눈 오는데 뭐 차는 천천히 가면 되지. 사계절 타이어라서 괜찮아. 자, 갈게. 뭐 해야 되겠니? 자극하는 마이너스 1 대입. 셋 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데 가운데 있는 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곳이 있니 없니? 없으면 그냥 3이 되는 거야. 그게 서로 같다. 세 개가 서로 같다. 끝.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저것도 저거는 위에 두 개는 마이너스 1 위에 두 개는 마이너스 1, 밑에 두 개는 밑에 두 개는 3. 집어넣어서 서로 같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자, 우리는 이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이제 레벨 3 갈게. 얘는 그냥 약간 쉬운 4점짜리다. 그렇게 레벨 3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 왜 레벨 3가 됐냐면 요거 때문입니다. 자, 그냥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 하나랑 우리가 그래프적인 해석이 또 필요하다고 얘기했겠죠? 네. 자, 가볼게. 일단 첫 번째는 뭐 할 것 같아? 1 대입 일단 1에 대해서 두 개가 끊겨 있으니까 x값이 1에선 연속이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1을 집어넣는 거야. 위에 1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A 마이너스 얘랑 아래 1 집어넣으면 B 마이너스 1 얘가 서로 같다? 첫 번째 식입니다. 적어라. 왜 좋아 보여? 재밌어 보여? 재수 못 푸는데? 저 280번. 아, 너도 있구나. 네. 280번. 280번 풀고 있어. 이따가 너한테 해석을 물어볼게. 예? 그거를, 너는 좀 다른 방법이 생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 두 번째. 이제 이어지는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근데 미지수 AB가 해결되니? 아니요. 안 되죠. 그럼 저 빨간색 봐봐. 그럼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뭐야? 주기가 3 주기가 3. 3 주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계속 똑같이 그린다. 이해됐어? 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석해 볼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니? 우리는 지금 아직 이용하지 않는 식에서 숫자가 뭐니? 0이랑 3 0이랑 3. 맞죠? 그럼 요걸 가지고 뭘 이용할 수 있을까? 그 숫자를. F0은 F3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f0은 f3 이렇게 나왔네, 그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위쪽 식에 0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a. 아래쪽 식에 3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B 마이너스 1 그러면 ab가 딱 구해지겠죠. 그래서 쉬운 4점짜리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도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할게. 일단 요거까지 적어놓고. 다 적었니? 자.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요 안에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네? 첫 번째 2차 함수의 축이 어디니? 2분의 1이네? 4분의 1이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치? 반사니 마이너스 축이 4분의 1이라며. 4분의 1이 0에 가깝잖아.
아, 음수여서? 오케이. 야, 씨, 나 여태까지 세 반에 다 이렇게 그랬는데 한 명도 얘기 안 하네? 와, 씨, 어이없네? 아니지. 이쪽에 넣어야 되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F3하고 F0이 같을 수 있겠니? 아니요. 그럼 B값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내가 대충 그리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연속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의 높이와 여기의 높이가 같아져야지, 이렇게 돼야지, 다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끊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프적인 해석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수능 특강 레벨 3나 풀 때는 이런 그래프제 해석이 필요하다. 네. 지금은 요 식 해석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가 볼게. 이해되셨죠? 간단한 겁니다. 네. 어느 정도 해석이 됐습니까? 자, 가볼게. 아, 그냥 뭐 고난도라는 거 보지 말고 레벨 3라는 거 보지 말고 저 fx식만 봐봐. 너희는 뭐 할 것 같아? 저 양 끝값. 일단 한번 쭉 얘기를 해봐. 양 끝값이 같아요. 대입할 것 같아요. 뭘 대입하겠니? A랑 A 플러스 둘 다 a가 보이고 a 플러스 1이 보이지. 그러면 a 집어넣은 거랑 a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그 식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연립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해석입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물론 그렇게 해서 8줄인가 9줄인가 해서 풀어낸 학생은 있다. 자, 우리가 대표 유형에 나와 있는, 아니 이게 그 개념 설명에 나와 있는 게 뭐였니? fx가 있을 때 요식을 뭐라고 했니? 개념 설명을 봐봐. 함수의 미정계수. gx, hx 이렇게 났잖아, 그지? 식이 복잡할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gx, 요거를 hx. 자, 일단 대입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k가 없었다면 그냥 뭐 이건 레벨 3도 아닌 거야. 식만 좀 복잡한 것 뿐이지. 근데 k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a를 집어넣은 게 서로 같고 a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서로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네. 일단 집어넣은 건 아직 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봤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식에 a와 a 플러스 1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 줄이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 식에 a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a 플러스 1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그러면 이 식에 두 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한 줄씩 같이 적어라. 물론 해설에는 집어넣은 걸로 하는 풀이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아직 해설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뭐 다른 풀이도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단 집어넣어서 서로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지수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hx는 gx라고 했다는 것은 저 두 식을 연립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 두 개를 연립해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봐. 그러면 요 식 자체가 뭘로 바뀌냐면 x의 제곱 플러스 k-5의 x 플러스
K-2는 0으로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괜찮은 해석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과정을 가도록 해볼게. 자, 잘 봐요.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이거래.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 합차가 뭐야? 합차가 뭐야? 누구네 합. 두 근의 곱 아니니? 그 다음은? 합곱이죠. 두 근의 합. 그래서 2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 플러스 5. 두 근의 곱. a의 제곱 플러스 a는 k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연립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값을 구해야 된다? k의 곱을 구해야 된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잠깐 봐봐. 우리는 k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 a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요. k가 필요하니까 a가 필요 없지. 그럼 요 식을 a는 k에 관한 블라블라 해서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지. 근데 뭐 때문에? 2분의 1가 나오니까 이제 복잡한 거야. 그러면 연립할 때 항상 그 우리가 원하는 문자로 가지 말고 그냥 요 k 대신에 얘를 넘기고 얘가 이쪽으로 온 식을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k를 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더 빠른 풀이가 있어서 생각을 해볼게. 자, 근계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래? 2차 방정식은 보지 마. 두 근이 a와 a 플러스 1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저거 두 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래? 1차이입니다. 1 차이 나죠? 그러면 혹시 두 근의 차공식은 알고 있습니까?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자, ax의 제곱 모르는 사람은 적어라.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적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막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만 했죠? 자, 그런데 두 근의 저거 있었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근의 차공식이 원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할 수도 있지만 얘보다 더 얘를 해서 나온 식이야.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풀이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내가 1학년 때 누누이 강조했던 거다, 그치? 자, 그러면 두 근의 차가 뭐라고? 1. 이따가 적을게. 잘 봐요. 두 근의 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야. 그래서 우리는 1은 절대값 a분의 분모가 뭐 되겠니? 1 되겠지. 그러면 루트 b제곱 하니까 k-5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그지? 뭐 해야 되겠어? 양변을 제곱해도 얘는 1이네, 그지? 네. 자, 근데 모든 k 값의 곱이면 2차항과 상수항만 필요하다는 거 이해되니? 또 근계를 쓰는 거니까. 합이면 2차항과 1차항만 필요한 거고. 그럼 요 식을 정리할 때 2차항은 뭐니? 1. k제곱. 상수항은 뭐가 되니? 32가 되겠죠? 그러면 모든 k 값의 곱은 a분의 c 해서 32가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풀이가 제일 좀 편한 것 같아요. 물론 해설 보고 판단해. 해설 풀이가 나쁜 건 아니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입하는 걸 많이 하니까 그 풀이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25 아구나. 응? 이해했어요. 응. 산수? 산수가 아니라 잘못 이해했어요.
금요일부터 4시에 늦지 말고 와라. 시간표도 보냈고 학원 특강 일정이랑 학원 방학 일정까지 돼 있는 거 다 보냈다. 원장님이 인스타에 올려놨더라. 그래서 그거 그냥 캡처해서 가져왔지. 듣게 되는 음수. 응? 듣게 되는 음수. 그건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요. 할만하니? 그 정도 속도면 괜찮지? 네. 다음 시간 정도면은 일단 함수의 연속의 주된 내용 끝납니다. 뭐 뒤쪽에 사이값 정리, 최대 세수 정리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6번 유형 넘어갈게. 이제부터 조금 바뀝니다. 6번을 넘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식은 굳이 식으로 서술형을 적자면 요 앞에 뭘 붙여야 되면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거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부등호가 있는 요런 식이었다. 자, 근데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이거야. 식 자체가 x가 a가 아니다. 그 다음에 x가 a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x가 a가 아니다. a라는 뜻은 뭐니? a에 대한 함수값이 fa가 k라는 뜻이죠? 네. 그럼 a가 아니라는 뜻은 뭐야? A를 제외한 모든.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극한값 리미트 x값이 a라는 것을 우리는 요 앞에다 딱 붙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극한값을 의미한다. 부등호가 있으면 저거는 자극한 식이야, 요거는 우극한 식이야, 함수값 식이야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x값이 뭐 어떤 숫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그 숫자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때 그 식을 사용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별로 다를 건 없죠? 네. 너희는 보통 대표 유형을 했는데 대표 유형이 너무 쉬워서 대표 유형 말고 85번으로 갈게. 너희는 네. 딴 반에는 전부 다 83번을 했지만 왜냐면 근호가 있으면 뭐 해야 돼? 유리화. 그러니까 더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할게. 자, f의 마이너스 1은 1이네. 함수값은 1로 나왔네.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값. 그럼 우리는 요 앞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거지 뭐. 요거만 딱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적어야지. 요건 적자. 하나 정도는 하고 가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가야 되겠지. 얘가 무슨 꼴의 형태니? 0분의 0 꼴이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 무한대 곱하기 0 꼴이니? 0분의 0 꼴. 수렴하는 값이 1로 정해졌어. 분모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되니까 분자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뭐 되니? A. 1 되지. 그러면 결국 a-b가 0이네. 그러면 a-b가 0이니까 a와 b가 어떻다? 같다.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됐죠? 그럼 우리는 a 값만 구하면 b 값도 자동으로 구해진다. 자, 그럼 이제 유리화 가볼게. 자, 여기에 x 플러스 1이 있는 상황에서 a로 묶었을 때의 켤레는 뭐니?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1. 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a로 묶었을 때 a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1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니? 맞아요. 저거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되겠니? X 플러스 1. 무조건 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0분의 0 꼴을 만드는 인수를 약분했다. 숫자에 뭐 집어넣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모는 뭐 돼? 그렇지. 그러면 2분의 a가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값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가 돼야 돼? 1. 그렇지. 함수값인 1이 돼야 되니까 a도 b도 얼마를 가진다? 2를 가지네. 그래서 더하면 답은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극한값 했던 거야 그냥. 얘가 그냥 추가된 것밖에 없다. 요거 전부 다 했던 유형들이라서 이렇게까지 할게. 아직까지 시간 남았죠?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그래도 어려운 게 있긴 하네.
아직까지 요거 한 명밖에 얘기 못 하던데 요거 갈게. 무슨 함수니? 유리함수네? 유리함수는 어디에서 불연속을 가지니? 분모가 0 되는 x값에서 불연속을 가지네? 맞죠? 아, 그러면 얘가 분자는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분자는 보지도 마. 얘가 0 되는 x값에서 불연속을 가지는데 그러면 하나만 돼야 된대. 그럼 너희는 뭘 생각할 것 같아? 판별식이? 0. 중근을 가지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뿌리 가볼게. 자, 그러면 판별식 이렇게 해서 4분의 d를 쓸 수 있네? b'의 제곱하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 얘가 0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값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상수라는 것은 허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안 나와 있고 상수로 나와 있더라도 실근을 의미하는 거야. 자, 얘가 여기서 다시 한번 판별식 써봐. 판별식이 0보다 커자고.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0보다 크지? 그러면 실근 몇 개를 가진다? 2개를 가지겠네. a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2개가 나오네. 됐죠? 그런데 틀렸어. 왜 틀렸을까? 나한테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1학년 때 배웠던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면 이거를 꼭 생각해 주라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물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A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돼. 2차, 자, 방정식에서든 부등식에서든 밑에 분모가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1차식이 될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에서 2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그게 0이 아닐 때랑 그게 0일 때 두 가지로 꼭 나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는 첫 번째 a 플러스 1이라는 게 0이 아니어서 2차식이 될 때는 판별식을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 플러스 1이 0이어서 즉 a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봐줘야 되는 거야. 자, 저식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2x 플러스 6은 0. 그럼 x 값은 뭐가 되니? 하나 나오는 거 맞니? 맞네. 그러면 a 값이 얘 두 개도 되지만 얘도 되니까 총 몇 개가 된다고? 그래서 따라서 3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밑줄을 잘 치시고 별표를 쳐놓자. 2차 시기에서 2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가 나왔을 때는 꼭 저 부분도 판단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는 유형, 그래, 정말 천천히 했는데 그래도 6개까지 했다. 유형 6까지 한 거다, 6까지. 빠른 반도 7개밖에 못